샬롬, 살아있는 갈대 5번째. 그녀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뇌었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내가 왜 죽는 얘기를 꺼내는 것일까?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라는 크게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대로 침묵을 지켰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랜 삶을 조용하고 달콤하게 끝맺는 죽음이 아니라 문 밖에서 노리고 있는 난폭하고 도련한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란과 순이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놓인 다리가 놓아진 적도 없고 또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끝없는 시면이었다. 일연의 생활은 바깥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주된 관심사항 밖이었다. 기쁜 일이건 귀찮은 일이건 그것에 그에게 집안일은 모두 생활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순이에게 맡겨놓았고 하루가 끝난 밤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순이가 불평할 때면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당신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런 두리뭉실한 대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집안일을 걱정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을 생각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녀가 캐물었다. 그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묻는 것이 이런 밤에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이럭저럭 여름이 흘러가서 낮은 뜨겁고 밤은 선선해졌다. 얽히고 설킨 일로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웠던 탓에 일하는 날이 갈고 달이 가는 것을 생각할 겨들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늦잠에서 혼자 깼다. 갓 뽑은 배추의 가을 내음이 코를 찌른다. 벌써 김장을 할 때가 되었던가. 그는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옳거니 밭에서 들여온 배추가 마당에 수북히 쌓여 있었다. 틀림없이 그 전날에 들여왔을 것이다. 식모 둘이 자배기에 든 소금물로 배추를 씻고 있고 다른 식모 둘은 길고 하얗게 살찐 무의 흙을 덜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식모 둘이 배추와 물을 잘게 썰고 있었다. 순이는 이 맑은 아침에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에 내다 놓은 상 위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다. 빨갛고 매운 고추, 다진 생강, 파, 마늘, 다진 고추를 남편의 입에 맞게 김씨 집안의 김장 방식에 따라서 버무리는 것이었다. 결혼하던 첫 해에는 그녀가 박씨 집안의 방식대로 김치를 너무 싱겁게 담가서 일하는 마땅치 않았었다. 처음 맛을 보고는 젓가락을 도로 내려놓았던 것이다. 당신은 김치 담그는 법을 어머님께 배워야겠소. 그는 순이에게 말했었다. 그녀는 울컥 화가 난 눈치였다. 저는 김씨 집안의 김치는 못 먹겠어요. 혀가 얼얼해요. 그럼 당신은 박씨 집안의 김치를 만들어 혼자 드시구려. 난 어머님께 담가 달라고 할 테니. 그가 대꾸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는 듯 했으나 이듬해엔 김씨네 방식을 따라 김장을 담갔다. 근래 일하는 해마다 습관처럼 김장 김치 한쪽을 입에 넣고 맛을 보았었다. 그는 싱긋 웃고 하품을 하면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그날 할 일에 대비했다. 그는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순이는 그가 언제나 바쁘고 집안일에 무심하다고 또 은근히 나무랐다. 아낙네들은 그가 나타나자 조용해졌다. 주인이 김치 맛을 본 후 고개를 끄덕이며 주인 마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엿듣지도 않은 듯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늘 아침에는 또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만 자시며 나가시고 으슥할 때까지 볼 수조차 없으니 그러면서도 어디 갔다 오셨다든가 내일은 또 어디에 가신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순이는 부엌 아래 시선을 떨구면서 말했다. 오늘 밤에 돌아와서 다 얘기해 주겠소. 어서 아침이나 차려 죽으려. 나가보게. 이란의 묵뚝뚝한 말에는 아내는 복종케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녀는 식모 한 사람을 불러 일을 맡기고는 손을 씻고 남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연희 때와 다름없이 이란은 잠자코 밥과 구, 소금에 절인 잔들이 차려진 아침을 들었다. 순이는 아이들이 가까이 못 오게 내보냈다. 큰 아들은 선생에게 보내고 겨우 기기 시작하는 작은 아들은 유모에게 맡겼다. 그녀는 산후 6개월까지는 아이에게 직접 젖을 먹이고 아이가 유아기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유모에게 아이를 맡겼다. 유모는 건강한 시골 여인으로서 아이들이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2~3살이 될 때까지 젖을 먹였다. 이날 아침 그녀는 혼자서 이란의 시종을 들고 그가 밥상을 물린 후에 얌전히 아침을 들었다. 야위셨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마침내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은 아니오. 이란이 방석에서 일어서자 그녀는 재빨리 남편의 두루마기를 가져왔다. 다정하고 염려스러운 표정들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헤어졌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잠잠고 있는 것이 나으리라 싶어 봄부터 쓰기 시작했던 건의서를 덮어두고 있었는데 정세로 보아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도 없어 끝을 맺었으며 그건 지금 중전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혼자만 이권하라는 중전의 명을 받고 있었다. 동시에 상감은 그의 아버지를 불렀다. 지금까지는 부자가 함께 어명을 받은 터였다. 이번에 따로 부르는 것은 상감과 중전의 새로운 분열을 의미하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란으로서는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나들이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의 도포는 눈보다도 희고 뻣뻣한 말총으로 엮은 검은같이 턱 밑에 메어 있었다. 그는 맑은 아침에 걷는 것이 상쾌하여 양반답게 그리고 선비답게 천천히 걸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의 풍채를 보고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놈 근성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 민족은 두려움이 없었다. 위험과 재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웃 나라들이 탐내는 땅을 하늘이 주셨으니 태어나고 명분이 뚜렷하니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인사를 하고는 제 갈 길을 갔고 이란도 걸음을 재촉했다. 이란의 아버지는 언제나 궐 안에서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러나 이란이 대궐문에 나타나자 문구멍으로 내다보던 수문장은 황급히 문을 열어주고는 곧 닫아버렸다. 아버님이 예 계신가? 이란이 물었다. 새벽녘부터 상감과 함께 계십니다만 중전 마마께서 대감은 비원의 후궁으로 오시라 하옵니다. 그리고 춘부장 말씀이 대감께서 알현을 먼저 끝내면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고 당신께서 먼저 끝내시면 대감을 기다리겠다고 하셨사옵니다. 이란은 망설였다. 중전께서 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은밀히 불렀는지 아버지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또 나중에 상감께는 뭐라 아뢰야 할지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대궐에서나 여임집에서나 비밀은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상감을 아련하고 있다는 것과 그는 왕비만 만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것이 설명하기 어려운 분열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그는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수문장을 따라 대궐에 들어갔다. 국화의 계절이라 일대는 그 고상한 꽃으로 찬란했다. 비와는 오솔길을 따라 국화로 물결을 이루고 꽃구름이 덮인 듯했다. 이윽고 그는 궁의 석단으로 올라가는 돌층계 앞에 안내되었다. 수문장이 호위병에게 그의 입거를 전하고 호위병은 또 내관에게 알릴 때까지 그는 조각을 하고 칠을 한 문 앞에서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는 대기실에 안내되었다. 그 방은 전에도 중전의 부름으로 여러 번 온 적이 있는 방이었지만 전에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였다. 노쇠로 대를 두른 나지막한 탁자와 폭신한 보류가 방을 아늑하게 했다. 맞은편 벽에는 옛 화가가 그린 족자가 걸려있고 방 모퉁이에는 보기 드물게 훌륭한 국화가 꽃병에 꽂혀 줄지어 있었다. 앉으시오. 마마께서는 곧 아침 수라를 물리실 것입니다. 시녀들도 마마께서 입으실 옷을 들고 대령하고 있습니다. 마마께서는 여느 때처럼 접견실에서 맞으실 줄 압니다. 내관이 말했다. 일하는 자리에 앉아 내관이 은잔에 따라주는 차를 고맙게 받았다. 중국에서 가져온 최고급 차로서 자스민 내음이나 이국의 꽃향기가 풍기지 않는 부드러운 새싹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맛있게 마셨다. 잠시 후 내관이 다시 나타나 경건한 음성으로 외쳤다. 중전마마 납시오. 이라는 일어서서 내관을 따라 다른 방으로 옮겼다. 남양으로서 서쪽 벽의 단 위에 있는 옥자 외에 다른 가구는 하나도 없는 큰 방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시선을 마루에 고정시킨 채 경건하게 서서 기다렸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백을 채 셀까 말까 하는 시간에 북쪽 벽의 휘장이 걷히면서 중전이 나타났다. 그는 옥자를 향해 걷는 중전의 다리를 뗄 때마다 붉은 옷자락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조용히 3번 절을 했다. 중전이 먼저 말을 해야 했다. 중전은 적당한 인사말에 이어 말을 계속했다. 경의 건의서는 받았소. 부친과 경을 따로 부른 것이 의아할 것이요. 하지만 그대는 너무 착실한 아들이라 만일 지난 날처럼 함께 부르면 내가 상감과 같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부의 부친만 말을 하고 경은 말은 없거나 부친의 의견을 존중할 뿐 경의 생각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요. 중전의 음성은 낭낭하고 젊음이 넘쳐 흘렀다. 그는 중전의 얘기가 계속될 것을 짐작하고 다소 곳이 있었다. 중전은 계속해서 말했다. 경의 건의서를 여러 번 읽었소. 어째서 그것을 내밀히 보냈소. 내밀히 라는 말에 그는 뜨거운 피가 가슴에서 귀까지 침으로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귀를 빨갛게 만드는 피의 장난이 원망스러웠다. 모든 것을 관찰하는 중전은 그가 당황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내가 묻는 것을 경은 듣고 있소. 그 새빨가진 귀로 말이오. 중전이 웃었다. 그로서는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그는 웃지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귀만 더욱 빨개지는 것 같았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중전의 붉은 공단 치마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신의 꽃 끝에 시선을 돌렸다. 은으로 장식한 이 조그마한 신발, 어쩌면 터키 여인의 신과도 비슷한 이런 신발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하기는 어느 누가 자기 민족의 원천을 알랴. 수세기에 걸친 오랜 투쟁 속에서 그의 조상이었던 중앙아시아의 종족은
딴 종족들과 뒤섞였다. 지금 조선 왕비가 신고 있는 이 조그마한 신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잃어버린 징표였다. 아니, 내 앞에서 꿈을 꾸고 있소. 중전이 캐물었다. 그녀의 장난기 어린 음성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 무심코 중전의 얼굴을 보고는 다시 귀 밑이 빨개졌다. 그렇게 빨개질 것은 없소. 나도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쳐다볼 만큼은 늙었소. 항공하회다 마마, 이란이 말했다. 그는 시선을 중전의 동구스름하면서도 고집세 보이는 덕에 고정시켰다. 중전의 입술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모습과 음성은 야무졌다. 묻는 말에 왜 대답을 아니하오? 마마. 그는 중전 앞에서 엉뚱하게도 신발 생각을 한 자신에게 화가 나서 목소리를 낮추어 엄숙하게 대답했다. 신의 건의서를 올린 것은 마마의 정나라에 대한 중의를 잘 알기 때문이옵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온 것은 상감이 대원군과 중전의 틈에 끼어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을 둘러싼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불안정하나마 독립을 유지하려는 대원군의 생각과 청나라에 대한 중전의 절대적인 믿음 사이에서 상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했다. 마마의 중의를 모르는 바 아니옵니다. 수백 년 동안 중국은 조선과 우호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야 할 지금 자기 나라 백성도 구하지 못하는 서태후가 우리를 구할 수 있겠사옵니까? 아편 전쟁을 상기하십시오. 청나라는 일본과 친하고 항상 일본 편을 드는 영국에 패했사옵니다. 그리고 또 불란서는 중국이라는 수박에서 큰 조각 즉 인도 진화를 떼어내 자기네 것으로 주장했음을 상기하시옵소서. 마마, 청나라는 그것을 막지도 도로 찾지도 못했사옵니다. 중전은 답답한 듯 발을 구르기 시작하였다. 불란서라니 그게 어떤 나라요? 우리는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든 불란서 선교사들을 보았을 뿐이요. 그들은 술고래 들이고 술을 쌀로 담그지 않고 보드로 담근다던데. 마마, 신은 아직도 우리가 불란서 신부들을 살해한 것이 유감이옵니다. 그리고 분필리로 미국 산성 제널러 셔먼호를 공격한 것은 더욱 그러하옵니다. 미국 선원을 죽인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사옵니다. 중전은 오른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미국 상선이 무슨 권리로 대동강 깊숙이 평양 근처까지 들어온단 말이오. 우리 조선 배들이 그 무슨 강이든 미국의 강에 정박한 일이 있었소. 마마, 신은 잘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란이 아뢰었다. 중전은 큰 소리로 말했다. 들으시오. 우리는 배를 외국에 항해시키는 일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강 이름도 모르오. 이런 무례한 서양 사람들은 모두 매일반이오. 누가 미국인들의 속셈을 알겠소. 다른 서양 나라에서 온 망명자, 배신자, 모반자, 집도 접도 없는 놈들이 모인 잡종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요.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마마, 황공하옵게도 그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옵니다. 이미 광대한 땅을 갖고 있는 미국만이 제국 건설의 꿈이 없사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나를 다그치는군. 그러나 난 상관하지 않소. 중전은 화를 냈다. 마마, 황공하옵니다. 비단 옷자락 위로 드러난 중전의 단정한 손으로 이란의 눈길이 쏠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들어 중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크고 검은 눈은 총명한 빛이 넘치고 검은 눈썹, 매끄러운 흰살겨,
붉은 입술 그리고 둥그런 턱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떨구었다. 중전이 그의 시선을 눈치챘다 하더라도 구태여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전은 생각에 잠긴 듯이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말을 이었다. 끝.